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의 사법 탈옥과 함께 시작된 헌재 비정상적 지연에 민주당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자 권성동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총수 등 72명을 내란죄로 고발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이다.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도 질세라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 예고가 현실화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힘을 향해 김민석 최고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전두환도 국민을 폭도라고 불렀습니다. 내란범들이 국민을 그리고 국회를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두환을 따라하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강욱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권성동이 오늘 했다는 내란죄 고발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정치적인 작태에 불과하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근과 채찍 전술처럼 이재명 대표는 헌재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최종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종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여러분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속한 국정혼란 종식을 위해 주 2회씩의 강행군으로 13차례에 이르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진행하며 이 탄핵사건 심리를 이끌어오신 노고가 얼마나 컸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역사의 방향을 정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그 고뇌와 고충은 더욱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국민들이 나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신뢰 높은 헌법기관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열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 초기에 엄명했던 것처럼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기요합니다. 변론 종결로부터 최종 결론 선고가 많이 늦어지는 데는 필히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 모두의 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 반면 박찬대 원대와 김민석 최고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구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입니다.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입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계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고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내란당을 제외한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일삼는 대통령과 권한대행들, 불법을 옹호한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헌정수호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12.3 내란의 밤 합참 결심 지원실에서 법령집을 뒤지며 제2의 계엄을 걸 방법을 찾았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도 무시하려 했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국회를 침탈한 병력을 이동시켜 중앙선관위로 보내려 했습니다. 민정수석, 법무부, 행안부 장관은 비밀 안가에 모여서 후속 대책을 세웠습니다. 방첩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거짓말을 사주하기 위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의도를 간파하고 통화를 거부한 곽 사령관만이 유일하게 불법명령 수행을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권한대행 한독수와 최상목은 고의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법방해를 했습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공수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이첩을 받고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도적으로 기소를 늦추는 수법을 썼습니다. 판사 쥐기현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은 구속기간에 쳐주지 않고 영장심사에 걸린 날은 시간으로 축소해서 구속시간에 넣는 꼼수를 써서 구속기간이 지난 후 불법한 기소라며 단 한 번도 없었던 희한한 법 해석을 내놓으며 윤석열은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심우정은 특수본의 권한을 침해하며 석방주의를 했습니다. 아예 즉시 항고도 공개적으로 않겠다고 하고 쥐기현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중대 국사범을 직권 구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수계의 방면을 틈타 헌재 재판관들도 가장 최우선하여 결론을 내겠다던 스스로의 약속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로 짓밟은 사법정의를 신속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마저 포기한 채 시류를 간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비상한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내란 카르텔은 불법에 불법을 동원해 나라를 파탄내고 기어코 내란범의 손아귀에 이 나라를 넘기려고 온갖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국회의 비상한 조치 없이 공동체 보전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국민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헌재에 대한 분노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보수 농객 조갑제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아니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미친 계엄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 한 계엄과 망상으로 한 계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때문에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은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남침 초대장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이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앞두고 왜 헌법재판소는 주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공격한, 그것도 대한민국을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한 윤석열을 용서하자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면은 이들은 탄핵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